볼게요. 33번부터 중복 조합을 이용한 확률. 여기 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중복 조합 관련된 게 경우의 수로도 많이 나오고 확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중복 조합은 특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자, 33번. 주영이가 마트에서 귤, 참외, 사과, 배를 구입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6개, 합이 6개니까 사과 X개, 귤 X개, 참외 Y개, 사과 Z개, 배 W개를 6개. 이게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 식을 만들면서 중복조합이다 눈치채야 되고, 그런데 배가 3개만 포함돼야 돼. 전체는 그냥 바로 4H6이겠죠. 그러면 9 컴비네이션 4가 된다. 이게 전체고요. 9 컴비네이션 3이죠. 4가 아니라 미안.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3개만 포함될 확률은 배가 3개만, 배 3개를 샀다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배를 3개를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3개가 이미 있는 거라서 배는 빼고 나머지로 3개를 사면은 배 3개가 포함될 확률이 되는 거죠. 배는 이미 구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담았어 이미 장바구니에. 그래서 남은 애로 3개를 담는 경우 3H3이죠. 3H3은 5 컴비네이션 2가 되겠네. 5 컴비네이션 2. 그래서 요거는 얼마예요? 9, 9, 8, 7, 여기가 3, 2. 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 2는 12. 계산하시면 3, 2, 84네. 84분의 12로 나눠야 되겠죠? 42분의 5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4번. 같은 모양의 구슬 10개. 그러니까 같은 거긴 해요. 4개의 주머니에 담으려고 해요. 그러면 A 주머니에 X개, Y개, Z개, W개 이렇게 각각의 주머니의 개수가 합해서 10개. 각 주머니에 적어도 2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개를 이미 넣었다라고 생각해서 구해주시면 둘둘둘둘 8개 넣고 나면 2개 남았는데 어디에 뭐를 더 넣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H10이고 컴비네이션으로 13 컴비네이션 3이고요. 얘는 4H2고 컴비네이션으로 5 컴비네이션 3 이렇게 되죠. 5 컴비네이션 2. 그러면 13, 12, 11, 3, 2 있고 그 다음에 요거 10이죠. 이렇게 계산하자. 10 계산하자. 그러면 3, 2, 6, 2, 5, 10. 그래서 13 곱하기 11은 143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143분의 5가 됩니다. 중복조합 컴비네이션 헷갈리지 않게 고치는 거 연습을 하시고 둘이 더한 다음에 뒤에 거 컴비네이션이긴 한데 여기 종류 4종류에서 하나를 뺀 셋이라고 해도 된다. 4종류에서 하나를 뺀 이렇게 해도 된다. 칸막이 개수로. 여러분한테 더 익숙한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35번 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 중복조합이죠. 딱 느낌이. 이거를 하나를 선택한대. 그러면 뭐 3H10이죠. 3H10은 2개 더해서 12 컴비네이션 2. 그러면 6 곱하기 11이니까 66. 이건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X가 1, 2, 3, Y가 2, 3, Z가 3, 2, 3. 그러니까 X 빼기 2를 X 다시, Y 빼기 2를 Y 다시, Z 빼기 3을 Z 다시라고 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거 넘겨서 X 대신에 X 다시 플러스 1. 그러니까 X 대신에 0을 넣어도 최소인 1이 나오고 Y 다시 플러스 2. Y 다시 대신에 0을 넣어도 최소인 2가 나오고 Z 다시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10이 되면 된다. 여기다 0을 넣어도 최소인 3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줄을 안 쓰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응? 꼭 이 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 많은데 X가 이제 X 다시 플러스 1이고 이걸 꼭 쓰고서 하는 애들인데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 주고 시작, 두 주고 시작, 셋 주고 시작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6개 주고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알았죠? 좀 빠르게 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3H4죠. 3H4는 6 컴비네이션 2니까 15죠. 3, 5, 15. 그래서 계산 결과는 얼마다? 66분의 15 3으로 나누면 22분의 5 PQ를 더하랬으니까 답은 27이죠. 그쵸? 잘 되고 있는 거죠? 중복 쪽 안 헷갈리고 있는 거죠? 헷갈리는 사람은 얘기를 하시고 좀 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자, 유형 8 함수의 개수를 이용하는 확률 36번. 자, A는 A, B, C 있어요. 3개. B는 1, 2, 3, 4 있어요. 4개. 함수를 만들 때 1대1 함수. 네 가지를 고를 수 있어. 그쵸? 네 가지를 고를 수 있어. 함수의 개수는. 근데 1대1 함수를 만들고 싶어. 내가 고르고 나면 너는 내가 고른 거 못 골라. 4, 3, 2 이렇게 고르는 거를 1대1 함수라고 하죠. 이해되죠? 4파이 3이고 4 퍼뮤테이션 3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4, 4 약분되고 2 하나 약분돼서 8분의 3이다. 답은 3번이죠. 37번 A, B, C 1, 2, 3, 4 함수 만드는데 상수함수래요. 이거는 그냥 뭐 암산도 될 정도네. 그쵸? 4, 4, 4분의 상수함수 몇 가지? 4가지죠. 16분의 1이다. 상수함수는 뭐다? 몰빵이죠. 모두 다 1을 썼을 때, 모두 다 2를 썼을 때, 모두 다 3을 썼을 때, 모두 다 4를 썼을 때 몰빵 1 몰빵, 2 몰빵, 3 몰빵, 4 몰빵 4가지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16분의 1이다. 38번 볼게요. 38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림 내가 표현할 동안 문제 표현할 동안 6, 7, 8, 9, 10 함수를 만드는데 중복조합을 하라는 거죠. 중복조합이 되게 할 확률을 구해보자. 뭐 간단해요. 간단하죠. 5가지예요. 5분의 전체 함수. 중복조합은 이게 이제 OH3이에요.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것만 눈치채면 되죠. 중복을 허락한 조합. 그쵸? 그래서 얘는 몇 콤비네이션 몇이다? 7 콤비네이션 4다. 7 콤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765 32 그래서 3, 2, 6, 5 하나 지우고 나면 25분의 7이야. 됐죠? 더하면 32야. 넘겨봅시다. 39 1, 2, 3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27개 만들 수 있겠죠? 세 가지니까 함수의 값이 합이 5가 될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함수 값의 합이 5가 되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3을 만들거나 또는 뭘 만들는데요?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만드는 경우밖에 없죠. 2가지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합이 5가 되는 중복은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죠. 왜냐하면 3을 쏘래가 누군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3을 쏘래가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나머지는 1을 쏘면 되는 거고 이것도 3가지죠. 1을 쏘래가 누군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2를 쏘면 되니까 자 6가지예요. 전체 27가지 중에 6가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9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이렇게 중간에 네모칸이 나오면 약간 겁이 나는 문제 형태죠. 애들이 겁을 내더라고.
중간에 네모칸이 나오고 조건이 아 이거 어려운 거야 이러면서 내가 봤던 애들은 그랬었는데 니네는 안 그랬으면 좋겠네. 1, 2, 3, 4, 5, 6 있고 1, 2, 3, 4가 있어요. F2는 4래요. 여기 이제 고정. 너네는 쐈어. 그랬을 때 중복 조합을 이루게 되는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근데 함수 아무거나 선택했을 때니까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함수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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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중 이거를 만족하면서 중복 조합이 돼야 돼요. 중복 조합 어떻게 하는 거죠? 요 4를 포함해서 이 4개 중에 1이 쏘면 돼요. 1의 입장에선 저 4개 중에 하나를 쏘면 돼요. 맞죠? 같은 걸 쏴도 되니까 2가 4를 쐈더라도 나도 1도 4를 쏠 수 있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그렇죠? 4H1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4H1이 어때요? 4 콤비네이션 1과 똑같아요. 더해서 1 빼면 4고 1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요 4, 5, 6 세 개의 후보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쏘는 거죠. 그래서 3H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계산은 뭐 6666 한 번 더 쓰고 얘는 4 곱하기 얘가 5 콤비네이션이니까 10이에요. 10 계산을 해보자. 이 세 개 지울게요. 이 하나 둘 세 개 지우면 3, 3, 3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도 수가 너무 큰데 얼마예요? 3, 3, 3 3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미안. 5 콤비네이션 2가 아니라 4 콤비네이션이죠. 4 콤비네이션 2였어. 요건 그냥 계산 실수. 이게 4 콤비네이션 2니까 얘가 6이네요. 어쩐지 너무 크더라. 그래서 6을 하나 지우고 나면 얘가 이 두 개 지울 수 있어서 이렇게 54분의 1이 54분의 1이 나오고요. 이거를 더하면은 분자분모 더하면 55가 답이 되는 거죠. 중복조합 함수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꼭 한다. 41번 x에서 y로 만들 수 있는 함수 중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fa랑 fb는 c. 이거는 는만 있는 거예요. 부등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가 고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가 고르고 얘네 둘이 같은 걸 고를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4, 4, 4고 함수의 개수는 4, 4, 4고 그런데 A, B, C가 뭐를? 요게 는이 없죠? 그러면 고르기만 하면 돼. 두 개. 4개 중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작은 애는 A가 가져가고 큰 애는 B, C가 같이 가져가는 거야. 이런 구조죠? 됐죠? 자, 계산하면 얘는 뭐 6이니까 6, 4, 4 2 나누고 32분의 3이다. 분자분모를 더하면 35다. 그죠?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도 좀 쉽고 저기 뒤에 가면 어렵거든요. 이거는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표본 공간을 S, 공사건을 파이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 맞죠? PA는 0에서 1 사이 당연하고요. 니은 1 더하기 0이니까 맞죠? 디귿은 가운데 PS 더하기 P 공집합이 1이 니은이 맞다면 1이니까 디귿은 뭘 물어본 거예요? PA 더하기 PB가 몇이냐? 0하고 1 사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아요. 1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PA와 PB가 각각의 확률이 1보다 작은 거지. 봐봐, 이런 거지. PA가 PB가
각각의 확률이 이런 거야. 그래서 더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게 또 2 이상 나올 수 있어는 또 아니에요. 최대 2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각각의 확률이 그러니까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이 2를 넘을 수는 있다고. 알겠죠? 안 당했으면 좋겠네. 디귿은 틀려요. 기억 미음은 맞죠? 자, 43번 볼게요. 표본 공간 S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이 이럴 때 3PA와 PB를 더해볼래? 라고 했어요. PA는 뭐라는 거야? 2PB라는 거죠. 공사건은 0이니까 이렇게죠. 근데 3분의 PA 더하기 PB가 PS 빼기 2PB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대입이 되면 그럼 여기는 그냥 PB가 되겠죠. 3PB를 3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1-2PB니까 PB는 얼마다? 3분의 1이었다. 3분의 1이었다. 그럼 PA는 얼마다? 여기다가 3분의 1의 2배니까 3분의 2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다 3배를 하자. 그래서 3분의 여기 3배를 하니까 6,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더하자 했으니까 3분의 7. 답은 3분의 7입니다. 자, 확률의 합은 얼마든지 2를 넘을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도 넘을 수 있어요. 왜? 요건 3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개별 확률이 2를 넘을 수 없는 거라는 거는 명심하시되 확률들의 합이 2를 못 넘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중복된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2를 넘을 수 있는 거라. 자, 다음 실력 유형 다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조금 풀이가 생각해 볼 만한 풀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볼 만한 것도 꽤 많고. 44번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잘해야 결국 잘하는 거예요. 정사면체 1, 2, 3, 4. 보이는지 모르겠네. 1, 2, 3, 4 있고 동전 해볼게요. 자, 44번이요. 우선 정사면체인데 1, 2, 3, 4인데 얘가 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m개가 있으니까 4가지씩 계속 곱하는 거예요. 4파이 m 4가지씩 m개. 그리고 동전은 2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경우의 수가 2의 9제곱이 돼야 되는데 맞죠? 512가 표본 공간이 512개가 되는 건 2의 9제곱. 얘가 2의 2m이랑 n인데 2의 9제곱. 그래서 2m 플러스 n은 9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만족하면서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가 최대가 될 수 있나?
산술기하 썼어요. 산술기하를 쓰면 2m 플러스 n은 2배의 루트 2mn 이렇게 되고 여기가 9니까 2로 나누면서 2mn 양변 제곱하면 4분의 81 2mn mn은 2로 나누면 8분의 81 그래서 10점 얼마니까 mn은 최대 10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10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긴 하더라고요. 얘가 mn이 10이 나왔어. 그럼 곱해서 10이 되는 애란 말이야. 근데 얘가 개수가 쪼개져 있을 수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mn이 10이야. 그러면 n이 n분의 10이죠.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있냐는 거지. 찾아지나? 2m과 m, 2와 5. 그래서 4쪽이 m이 2개, n이 5개였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찾아지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게 맞아요. 정수근이 없는데 이게 10점 얼마보다 작다고 10이 최대지라고 해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았죠? 이 서로 같은 이게 지금 mn이 이게 산술기하 평균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봐봐. 이거랑 이거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거 있어요. 얘가. 근데 EM이랑 N이 같을 때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안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EM과 N이 비슷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곱해서 10인데 EM과 N이 최대한 비슷할 때 이거 합이 9인데 한쪽이 5가 한쪽이 4가 될 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N이 5가 되고 여기가 4가 될 때 됐어요? 정수가 존재하는지 확인은 하셔야 돼요. 혹시나 함정을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자, 45번 해보세요. 산술기하 쓰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 45번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10개 구술. 근데 임의로 구술을 꺼냈는데 y는 m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y는 m하고 만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술에 그런 만나는 애를 꺼낼 확률은 이라고 해요. 이거 방정식이죠 그냥. 그죠? 여러분이 이걸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마이너스 1이고 c가 이렇게 되죠. 4ac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m 약분돼서 플러스 22. 이 친구가 0 이상이면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만나는 거죠. 그러면 m의 범위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4분의 22보다 4분의 22가 5.5죠? 5.5보다 작은 m이면 된다.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1부터 10까지니까 5개 있죠? 그래서 정확히 절반이죠. 확률은 절반 2분의 1의 확률로 만나고 6, 7, 8, 9, 10, 9는 못 만나고 이런 거예요. 간단했다. 46번 보자. 46번 이거 해보면 진짜 많이 틀릴걸요? 아닌가? 해보세요. 46번은 해보고 한 1분 정도 써서 해보더라도 해보고 할게요. 아마 많이 틀릴걸요?
조금 헷갈릴 겁니다. 일부는 지나간 것 같고 사실 모의고사면 한 3분까지 써서 풀어도 되지만 학교 시험이면 한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자, 합성함수 되어 있네요. 이 합성함수 식을 써볼게요. F 안에 G를 넣으니까 여기 X 자리에 지금 F의 X 자리에 GX를 넣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O-A라고 쓰고 여기에 이제 B-3X와 -3까지 쓰고 플러스 1 그러면 O-A 곱하기 B-3X와 -3 O-A 플러스 1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3A-14 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A가 1일 때라고 해보자. 1이면 여기가 기울기가 4가 되면서 뭐 4 마이너스 4 이거가 되면서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1이 이래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이렇다. 그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라는 표현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땡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꼭 반드시 뭘 고려해 본다? 절편을 고려해 본다. 절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땡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x 절편을 볼 때도 있고 y 절편을 볼 때도 있으니까 그건 니네 마음인데 절편을 고려해야 돼. 알았죠? 절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얘 y 절편이 마이너스 11이에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지나려면 x 절편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면 지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3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3보다 큰 주사위는 4, 5, 6, 3개죠. 그래서 3가지. A가 1일 때 B가 3가지. A가 2일 때도 생각해보자 이제. A가 2일 때도 여기가 보면 여기가 양수인 거 맞잖아. 얘랑 똑같은 구조라는 걸 보시면 돼요. A가 2일 때 여기 양수고요. 여기가 2면은 아직 뭐예요? Y절편이 음수죠. 2여도 음수죠.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A가 3일 때는요. 여기 여전히 양수죠? 봐봐. 여기 봐봐.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여기 3이 양수죠?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5죠. 여전히 Y절편 음수예요. 얘랑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얘도 3가지. A가 4일 때는요. 4일 때는 여기 양수죠? 여기 4일 때 보시면 4, 3, 10이니까 여전히 음수죠. Y절편 음수니까 얘랑 똑같은 형태고 또 3가지. 3가지니까 이거는 9가지. 한 번에 셌어요. 얘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해되죠? Y절편이 조금씩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음수인 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기울기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3가지란 말이에요. B가 4, 5, 6, 4, 5, 6, 4, 5, 6. 이해됐죠? A가 5일 때 좀 특별하죠. A가 5면 여기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Y는 0x 플러스 1이 돼요. Y절편이 뭐가 됐고 Y절편이 양수가 됐으면서 상수함수가 됐죠. 1사분면 무조건 지나죠. B랑 상관없이. 그래서 얘들이 와서 같이 B 1, 2, 3, 4, 5, 6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6일 때는 저기 앞에가 6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있고 B-3X 그 다음에 여기 6이 되면 6, 3, 18 18 빼기 14니까 4가 되죠. 자, 또 이거 보시면 Y절편이 4예요. 여기가 4. 그런데
이때는 기울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y절편이 저기 있으면 1사분면을 지나는데 어떻게든 1사분면을 지나죠. 기울기랑 상관없다예요. 알았죠? 이게 양수다 음수다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y절편 절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절편 기준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어떻게 있어도 다 상관없어요. 맞아요? 기울기랑 상관없이 6가지. 그래서 전체는 36가지의 경우였겠죠.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그래서 3가지, 9가지, 12가지에다가 12가지. 3분의 2. 3분의 2의 확률로 1사분면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y절편, x절편 생각하는 거야. 절편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기울기를 봐야 되는 거죠. 땡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여러분 하다 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3, 4차 함수 수학 2에서 하다 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 x절편, y절편에 관심을 가지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 47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수능 그 모의고사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뒤에 또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실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에 다시 보는 9칸.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이거는 확률의 곱으로 처리해서 할 수가 있다. 각 행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세수의 곱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게끔 해보자. 이게 1행이라고 부르는 애고요. 여기가 2행이라고 불러요. 이게 3행이에요. 행과 열을 구별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행과 열이에요.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이제 너네 밑에 학년 애들 이제 중3이 고1 올라올 때 걔네는 행렬이 다시 배우거든요. 니는 행렬이 없어진 시대의 교과과정이고 근데 행렬은 알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하더라고. 살려서 역행렬은 안 한다고 하죠. 아무튼 행열이에요. 행에서 하나씩 고르래. 각 행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는데 곱할 거거든요. 곱할 거야. 얘네를 다 곱할 거야.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만 먼저 고려해보면 돼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고? 2고 1이고 얘는 8이니까 2고 16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32는 2고 64는 1이고 맞나? 64는 1이고 128은 128 2고 나머지가 256은 256 헷갈려. 이렇게 하면 11, 13이니까 1이고 512는 6이니까 2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내가 쓴 건 노란색으로 쓴 건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걔네들을 곱했을 때 3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애가 실제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2만 곱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기 위해서는 111 곱하는 경우 또는 122 곱하는 경우 2112 곱하는 경우 221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곱해서 최대가 8이거든요. 222 그쵸? 그래서 1이 되거나 4가 될 때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 첫 번째 줄에서 2를 뽑을 확률을 곱해요. 얼마예요? 3분의 1이지. 두 번째 줄에서 1이 될 확률은 3분의 2예요. 세 번째 줄에서 2를 뽑으려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7분의 2예요. 마찬가지로 1이 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2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은 3분의 2예요. 2가 될 확률은 3분의 2였고요. 1이 될 확률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 3분의 2예요. 2가 될 확률 3분의 2고요. 2가 될 확률 3분의 1, 1이 될 확률 3분의 1. 이렇게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얼마나? 14? 그렇게 해주시는 문제예요. 이해되나요? 다 곱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애초에 3으로 곱한 나머지가 그런 애들만 곱해야 되는 거예요. 곱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똑같은 1이 되는 애를 찾는 것이다. 되겠어요? 이 문제는 잘 기억하시고 응용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쓴 다음에 걔네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111 곱할 때가 나머지가 1이 되고요. 됐어요? 확인. 얘가 이렇게 할 때라는 거예요. 111 되면 봐봐요. 이렇게 곱하면 16 곱하기 4 곱하기 64를 하면, 그쵸? 그러면 이게 64 곱하기 64잖아요. 너무 커져서 그럼 얼마요? 3600에다가 60과 4의 제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한 얘네를 곱하면 240에 480에다가 44, 16이죠. 64, 3600. 그러면 얘가 이제 3의 배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애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겠죠. 얘는 12니까 3의 배수겠죠. 3의 배수는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죠. 3의 배수보다 1 큰 수죠. 그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헷갈리나? 봐봐. 그럼 이렇게도 헷갈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3의 배수보다 1 큰 수와 3의 배수보다 1 큰 수와 3의 배수보다 1 큰 수를 곱하면 이게 3의 배수가 보다 1 큰 수가 나와요. 봐봐요. 얘 곱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3의 배수인 거 알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걸 안 쓸게요. 봐봐. 얘네들이 관여되는 곱에는 다 3의 배수가 나와요. 얘네들이 하나씩이라도 들어가면. 근데 아니네. 얘네들이 관여 안 하는 얘 곱하기 얘일 때만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3의 배수보다 1 큰 수, 2 큰 수, 2 큰 수였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3K, 3L, 3M이 곱해져 있는 곳이 관여된 건 모두 다 3의 배수겠죠. 그렇죠? 3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얘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3의 배수보다 1 큰 수죠. 그죠? 그렇게 확인한 게 지금 문제예요. 이해되나요? 3의 배수보다 몇 큰 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걔네들의 곱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48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을 차례로 A, B라고 했어요. 얘가 3에서 6 사이를 만족하는데 여기 는이 있고요. 이걸 만족할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36분의 몇 가지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또 나눠서 생각해야죠. B가 1일 때라고 해보자. B가 1이면 여기 0이 돼버리니까 이럴 때는 없네요. 2번 B가 2일 때는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 풀라는 거만 했고 A는 2씩 더해주니까 5보다 크면서 8 사이에 있는 애는 6 한 가지죠. 한 가지.
6 한 가지. 세 번째 B가 3일 때, B가 3일 때는 저게 2가 되면서 그러면 A-2가 2분의 3과 3 사이 2를 더해주면 2분의 2분의 4니까 2분의 7, 3.5 그럼 4, 5 두 개지, 두 가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노가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가 3A-2가 되고 A-2가 2로 나눠서 A가 4 하나네요. 한 가지. 4 한 가지. 그쵸? B가 5일 때 이렇게 돼서 5일 때 A-2가 2분의 3과 4분의 3이고 A는 뭐 2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냥 얘는 1.5니까 3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3만 되죠. 그죠? 2점 얼마에서 3점 얼마죠? 3 한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6일 때, B가 6일 때도 식은 이렇게 되고 A-2는 5분의 3과 5분의 6인데 2 더해주면 2 플러스 5분의 3 2점 얼마라는 얘기고 2 더하기 5분의 2점 얼마예요? 2점 얼마? 2점 얼마? 없네요? 맞아요? 5분의 6 없나? 왜 없지? 2점 얼마? 2점 여기 1점 얼마? 3점 3점 얼마죠? 얘가 1을 넘어섰으니까 1점 얼마니까 3점 얼마죠? 3 하나 있죠? 한 가지.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6분의 1입니다. 되겠어요? 이거 일일이 찾아줘야 되는 거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49번 해보세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 예전에 나형 문제, 문과 이과 나눠져 있을 때 나형 문제 30번인 거거든요. 이게 옛날 문과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믿어져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나형 30번. 이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잘 분류를 잘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이걸 맞추면 그 당시에는 문과생들은 1등급이 되는 거였고 이걸 틀리고 다른 걸 또 틀리면 2등급이 될 수 있었던 이랬거든. 30번 문제였다. 됐어요. 답이 혹시 나왔어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문제는 이해했어요. 3명이 두 대로 차로 왔는데 휴게소에서 만났대요. 근데 6명이 연료 전략을 위해서 차 한 대를 여기다 두고 가나 봐.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한 명 6인승 6명인 자동차에 모두 승차를 한대. 옮겨 탄대.
그런데 비자동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앉아 있고 이 운전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고서 남은 5명이 임의로 자리를 앉을 때 처음부터 B에 탔던 두 사람은 모두 처음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게 되는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AB가 어디 앉을지가 중요했단 말이야. 봐봐. AB가 이렇게 타고 왔었다고 합시다. 원래 타고 왔던 자리가 이랬어. 그러니까 B 자동차에 자동차 B에 AB가 이렇게 타고 왔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탔었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이 모양은. 얘가 같은 자리로 가느냐 다른 자리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타고 왔었는데 이제 다시 탈 때 전체 경우는 뭐냐면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얘가 골라서 줄 세워서 앉는 거죠. 그러니까 OP이죠. 자, A가 5자리 중에 하나를 앉고 B가 남은 4자리 중에 하나를 앉는 거예요. 이게 전체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A, B가 서로 앉았던 자리를 피해야 돼. 이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A가 B 자리에 앉을 때 자, A가 B 자리에 앉았대. A가 여기를 앉은 거예요. A가 B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 입장에서는 그죠? B 입장에서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4가지 경우가. 나머지 애들은 저쪽에서 나오는 경우나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매한같이 한 300 곱해져 있을 거야. 약분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A, B의 위치만 신경 써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 A, B의 위치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A가 여기 앉아버렸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 A가 A, B가 앉지 않은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석이 있고 얘네 둘이 원래 앉았던 자리를 피해서 남은 3군데 중에 한 군데에 A가 앉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러면 A가 이런 데 앉잖아요? 이런 데 앉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4개가 아니에요. B 입장에서는 어디를 피해 앉아야 돼요? B 이 자리를 못 앉죠. 그러면 B도 3군데를 앉아야 돼요. A가 3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으면 B도 3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A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여기일 때 B는 여기 3개 중에 고르면 돼요. 그래서 A가 여기 앉았을 때 하나, 둘, 3가지. 만약에 A가 여기 고르면 B는 여기를 피해야 되니까 하나, 둘, 3가지. A가 만약에 여기 앉으면 하나, 둘, 3가지. B가 앉을 수 있는 3가지당 3가지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9가지. 됐어요? 그래서 4가지, 3가지. 4가지, 9가지. 머릿속으로 13가지를 저렇게 썼어. 13가지, 얘는 5, 4, 20. 그래서 얘는 20분의 13이에요. 남은 애들은요, 고려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밑에다가 3팩 곱하고 위에다 3팩 곱하면 약분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앉고 3팩이고 이렇게 앉고 3팩인 거 아니야? 남은 애들은 결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안 해도 된다니까. A, B가 어떻게 앉았는지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A, B가. 근데 또 B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겠죠? 똑같아요. B 입장에서 해도. 그죠? B가 A가 앉았던 자리에 하는 경우랑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앉는 경우랑 똑같아요. 이해돼요? 뭐 곱하기 2팩 했다가 2로 나누는 걸 똑같다고. 그걸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문과 1등급 가르는 문제였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거였어요. 잘 이해를 해보시고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복습을 해보세요. 자신이 50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자, 그림과 같이 평면좌표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매초 1만큼씩 x축 또는 y축으로 움직이는 P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0,에서 1,0, 1,1, 1,0으로 간다 이랬어요. 원점을 출발해서 6초 후에 2,2에 도달할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6번 만에 2초. 6번 만에 2,2에 도달을 해야 돼요. 봐봐. 원점에서 2,2로 가려면 여기에 도달하려면 필수적인 게 있어. 응? 이거 필수죠. 어쨌거나 도착은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중간에 뭐가 낄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좌우가 한 번씩 끼던지 상하가 한 번씩 낄 수 있죠. 이것 또는 이거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2,2에 도착인 거야. 되겠니? 그러면 결국 요렇게 된다든지 요렇게 된다든지 할 때 나열하는 방법은 가디순이거든요. 맞아요? 요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가디순을 했을 때 6팩에 옆으로 가는 게 3팩이고 위로 가는 게 2팩이고 요건 하나 단독이잖아요. 왼쪽은. 맞죠? 이걸로 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 뭐예요? 옆으로 가는 게 2개고 위로 가는 게 3개고 아래로 가는 게 하나 단독이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똑같다는 거야.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오케이? 이게 전체 경우예요. 그런데 이거가 2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기 있는 흰색 4개와 화살표와 노란색을 선택할 경우 흰색 4개와 핑크색을 선택할 경우가 2개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654만 남네. 그죠? 밑에 3팩 날리고 나면 2팩 나누고 3팩 날리면 그죠? 그래서 120까지 그렇죠? 120까지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인지를 해보면 되겠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예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네, 6초 동안 4가지씩 나올 수 있잖아요. 4가지씩 6개. 그렇죠? 4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경로로 하는 게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120까지. 그렇죠? 120은 4 곱하기 30라고 할 수 있고 얘는 2가 12개니까 2를 몇 개 지우자? 하나, 둘, 3개 지우자. 2를 3개 지우자. 그래서 512분의 15예요. 512분의 15. 되겠나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되나요? 상하 좌우 4개의 화살표를 선택할 수 있어요. 1초 처음 1초일 때 선택을 하고 2초일 때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다 4가지씩 계속 선택할 수 있으니까 4의 6제곱인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 여기에 도착을 하려면 어쨌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 좌우는 선택을 해야 여기에 도착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 그건 선택. 여기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아니야. 이렇게 있어도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어도 되지. 그래도 좌우 있고 핑크색 2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중간 어딘가에 얘가 끼어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가디순이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수를. 그죠? 중간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얘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얘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경우의 수는 60가지씩 나온다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게 50번. 자, 51번 한번 해보세요. 51번. 그림 그릴 시간이 필요한 것들 잠깐 생각해 보는 거고. 일정한 간격으로 5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 사이도 1이래요. 와, 일정하게 안 보이게 그림을 그려놨네. 좀 일정하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제 일정해 보이죠? 여기도 1이고 얘 사이도 1이고 얘네 사이도 1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5개 점씩 있는데 4개의 점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들래. 4개의 점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는 4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예요. 왜냐면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를 골라야만 사각형이 돼요. 한 줄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돼버리고 한 줄에서 4개 고르면 직선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무조건 위에서 2, 아래에서 2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36가지죠. 36가지가 전체인데 이 중에서 그쵸? 36이 아니구나. 5 콤비네이션이죠. 5개 점이었죠. 4개인 줄 알았네. 5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고 5개의 점 중에 100가지네요. 100가지. 100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넓이가 3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됐어요. 넓이가 3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넓이가 3이 돼요? 자, 밑변 3에 높이 1이 되는 케이스 몇 개네? 이거 잘못 쓰는 애들 같은데 몇 개일까요? 높이 1에 밑변 3이 되는 케이스 몇 개예요? 2개예요? 몇 개예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4개예요, 4개.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 4가지예요. 직사각형 2개랑 평행사변형 2개. 평행사변형을 놓치는 애들이 많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죠? 아래에서 3을 만들고 위 높이가 1이 되게 하는 거예요. 3이 되게 하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2가지당 2가지에서 4개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어떻게 되면 돼요? 밑변 4에 높이는 1인데 윗변, 아랫변, 윗변으로 써야 되는데 윗변은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아랫변 4에 윗변 2가 되게끔 고르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가 4. 그냥 길이를 다 골라야 되는 거죠. 얘와 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2가 되려면 하나, 둘, 3가지. 맞아요? 3가지가 가능해요. 3가지. 그런데 윗변 아랫변이 뒤집혀 있을 수 있죠. 또 3가지. 3가지. 6가지가 가능해요. 사다리꼴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총 합쳐서 10가지죠. 10가지. 다음
답은 10분의 1이었다. 되겠어요? 좋아요. 52분. 빨리 해야 되네. 주머니에 1, 2, 3, 4, 1, 2, 3, 4 4장씩 들어있는 카드예요. 갑은 A에서, 을은 B에서 꺼냈는데 2장씩을 꺼냈다요. 갑이 카드는 적힌 수의 합과 을이 카드 적힌 수의 합이 같아질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전체 36분의 걸 맞죠? 왜냐면 4장 중에 2장, 4장 중에 2장이니까 6 곱하기 6.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는 36까지야. 그런데 같은 카드를 아예 고를 수 있죠. 같은 카드를 고르는 경우. 그러면 6가지예요. 그러니까 갑이 1, 3을 뽑았는데 얘도 1, 3을 뽑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게 6가지예요. 1, 3, 1, 3이거나 뭐 1, 2, 1, 2거나 1, 4, 1, 4거나 2, 3, 2, 3이거나 2, 4, 2, 4거나 3, 4, 3, 4거나 이렇게 같은 카드 고르는 경우가 6가지. 두 번째는 다른 카드를 고르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카드를 고렸다는 건 얘가 1, 4를 뽑았는데 얘는 2, 3을 뽑은 거예요. A 주머니에서는 1, 4를, B 주머니에는 2, 3. 이러면 합이 5거든요. 합이 5, 5 같아지죠. 됐어요? 이런 경우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경우 2가지밖에 없죠.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가 1, 4를 뽑았을 때 저쪽이 2, 3을 무조건 뽑는 경우, 아니면 얘가 2, 3을 뽑았을 때 저쪽이 1, 4를 뽑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8가지, 36분의 8가지 4로 나누자 답은 9분의 2. 은근히 9분의 2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대요. 분모가 36일 때 느껴지나? 53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그림과 같이 배치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꼭지점 24개를 가지고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성분을 만드는데 루트 10이 돼야 된대. 와, 이게 이렇게 24개를 맞니? 이렇게 했어. 24개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킨 것처럼 되어 있긴 한데, 이 중에 길이가 루트 10이 돼야 된대. 루트 10? 루트 10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3인 거 알죠? 여기가 1/3. 1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루트 10이에요. 루트 1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격자에서 루트 10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죠. 자, 이게 몇 개나 만들어질까 이거예요. 전체가 24개라 그랬으니까 전체는 24 컴비네이션이거든요. 그럼 뭐 23 곱하기 12겠죠. 24의 절반을 곱하고. 자, 그런데 실제로 얘가 루트 10이 되는 경우, 봐봐. 이걸 쓸 때 규칙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애는 몇 개일까? 봐봐.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애 몇 개일 것 같아? 봐봐. 여기서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셋, 넷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5, 6, 7. 여기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로 줄에서 4개씩 생기는 건 똑같아. 맞아요? 여기도 4개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셋, 넷. 잘못 그랬어. 이거 잘못 그랬다. 이렇게 4개씩 생길 거 아니니? 여기도 4개 생기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됐어요? 가로 방향으로 16개 생겨요. 4개씩. 세로 방향도 16개 생기겠죠. 맞아요. 돌려보면 얘가 세로 방향이 생깁니다. 세로 방향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래야 돼?
빠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세로 방향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고 이쪽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간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로 나눌까요? 3 곱하기 23이죠. 그래서 69분의 8. 69분의 8. 4번. 되겠어요? 루트 10이 되는 거? 잘못 세면 틀리니까 가로 방향으로 루트 10이 길쭉한 거,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거 이렇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질서 있게 세는 연습을 하는 거지. 자, 54번 볼까? 몇 분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1부터 n까지 카드가 있어요. 3장을 동시에 꺼냈대요. 그럼 n 컨비네이션 3을 했다는 거죠, 전체는. 그래서 n, n-1, n-2에 6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의 연속된 카드를 카드가 연속인 자연수일 확률을 PN이라고 했어요. 연속인 경우는 1, 2, 3, 2, 3, 4, 3, 4, 5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마지막에 연속이 되려면 n장이니까 n, n-1, n-2 이렇게 뽑아질 거 아니야. 그쵸?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거 n-2가지죠. 이거의 넘버만 보면 돼요. 맨 처음 시작하는 넘버만 n-2가지 연속한. 그래서 PN이 n-2입니다. PN이 n-2예요. 구하고 싶은 거 시그마 n은 3부터 20까지 PN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PN이 전체로 나눈 게 있어야 되는군요. 전체 나눈 게 저거죠. 그래서 n, n-1, n-2에 6을 여기다 곱해준 거 이게 PN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n은 3부터 20까지 n-2 하나 나누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걸 구하세요고 6으로 묶어주면 이거 부분분수죠. 부분분수예요. 그래서 6 시그마 n-1분의 1 빼기 n분의 1인 시그마의 계산이죠. 3 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4 넣으면 3분의 1, 4분의 1 5 넣으면 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20이 들어가면 19분의 1, 20분의 1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그러면 뒤앞 지워지는 형태고 2분의 1 빼기 20분의 1이 남는 형태다. 계산은 20분의 10이니까 20분의 9인가 봐요. 20분의 이렇게 20분의 9 2로 27이군요. 계산 틀렸고 20분의 27이에요. 10분의 27. 왜 이래? 너무 마음이 급했다. 10분의 27이죠. 계산이 잘못됐다.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10분의 2로 나누면 10분의 27. 우리의 답은 10분의 27이에요. 됐죠? 어떡하지? 풀었으면 좋겠네요. 55번도 볼게요.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자, 55번. 1에서 8까지 자연수 8개 공이 있는데 A와 B와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 순서는 A분의 BC가 자연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자 이랬어요. 8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8 컨비네이션 3이 전체긴 해요. 8, 7, 6, 3, 2니까 56 몇 군데서 56가지 중에 A가 1일 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죠. A가 1이면 BC는 자연수죠, 무조건. 그래서 남은 7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니까 21가지고요. A가 2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C가 자연수가 되려면 BC가 짝수면 되겠죠? BC가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쵸?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애는 없을 거 아니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이 총 8개까지 있는데 A가 2가 뽑히면 2는 안 뽑힌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남은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에서 홀홀만 고른 경우를 빼면 돼요. 홀홀 하나 둘 셋 홀홀. 그래서 15 빼기 3이 되죠. 얘가 12개예요. 이해되나요? 세 번째, A가 3일 때, 그럼 3분의 BC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BC가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3을 뽑잖아요. 이건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3을 뽑잖아요, A가. 그럼 이 위에 있는 애 중에 3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6을 반드시 뽑아야 돼. BC가 6을 반드시 뽑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그쵸? 이거 네 가지. 이해되나? 6을 반드시 뽑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4야. 얘가 4분의 BC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BC가 4의 배수여야 돼. 근데 여기가 4를 뽑았단 말이야. 이 밑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 A가 4를 뽑으면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4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무조건 뭘 뽑아야 돼? 8을 무조건 뽑아야 돼. BC 중에 하나. 8을 무조건 뽑고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지. 8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8은 C가 가져가겠죠. 큰 수가,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56 중에 이걸 더하면 21, 12, 7을 더하면 되니까 56분의 얼마예요? 20을 더하면 40인가요? 4로 나누면 14로 나누면 16. 또 8로 나눌 걸 그랬다. 그렇죠? 답은 7분의 5. 그래서 12가 답이죠. 되겠어요? 이해되는 거죠? 자, 뒤에 페이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 야, 이거 뭘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근데 혹시 우함수, 기함수는 알아요? 우함수, 기함수? 혹시나 해서 이제 57번을 해볼게요. 57번. 남은 것 좀 쉬운 편이긴 한데 56번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1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데 그건 조금 까다로운데 57번 먼저 볼게요. 57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인데 f의 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게 기함수라는 걸 아시는지 궁금해서. 기함수가 되게 하면 돼요. 기함수, 원점 대칭하게 되면 돼요. 알았어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경우의 수에서도 나오고 함수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예요. 우함수는 짝수함수고요. 기함수는 홀수함수예요. 이분 펑션, 오드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얘는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말해요. 다항함수에서는. 상수함수는 이쪽에 속하고요. 짝수차에 속하고요.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대칭하게 생겼어요. 우라는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라는 글자가 대칭하게 생겼죠. 그래서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선대칭이죠. 그리고 기함수는 점대칭의 대표적인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좀 억지 같지만 기라는 글자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돼요. 기함수는 점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한 점대칭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해요. 지금 나오는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fx가 되면 우함수,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 기함수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웃으면 사라지면 우함수,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붙으면 기함수. 기어 나와서 붙어 있으면 기함수.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나중에 지수 미적분 선택할 사람이 여기는 없나? 지수 로그 함수 중에도 우함수, 기함수가 있긴 하고 삼각함수 중에도 우함수, 기함수가 있어요. 삼각함수 중에서만 알아보면 우함수는 코사인 x만 우함수예요. 기함수는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 그렇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함수는 하나예요. 여기 우함수 코사인에만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쟤만 우함수예요. 자, 이게 이제 기함수가 되게끔 해야 된대요.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가 기어나와 붙어 있는 형태라서 원점 대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 점은 지나가야 돼. 0은 0에 대응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겠어요? 얘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얘가 고르는 순간 얘는 골라진 당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 기함수가 만족돼요. 5가지 중에 뭔가를 고르잖아? 얘를 고르면 여기, 얘를 고르면 여기, 얘를 고르면 여기, 얘를 고르면 여기, 얘를 고르면 여기로 결정이 나버려. 그래서 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한테 골라봐 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거든요. 내가 얘를 골랐어. 그럼 여기로 결정돼요. 여기로 결정돼요. 그래서 또 5가지. 알았죠? 음수인 애들이 고르는 걸 양수인 애들은 무조건 선택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5가지가 되는 거예요. 함수 전체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5를 만들 수 있었죠? 5가지 먼저 5개였으니까 그쵸? 5파이 5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 2개 약분돼서 125분의 1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되겠죠? 우함수, 기함수는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고,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기함수는 무조건 음수 쪽의 기준으로 하든 양수 쪽의 기준으로 한쪽이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선택 당하는 거라서 고려 안 해도 된다는 거. 원점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 기함수는. 우함수는 가운데 선대칭만 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선대칭이 되어야 되면 원점은 5개 고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우함수였다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봐. 이걸 성립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얘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거든요. 얘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거든요. 고르면 얘가 골라져요. 여기 될 수가 없어. 선대칭이 되려면 이거랑 같은 높이에 여기가 골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고르잖아요. 얘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요. 얘를 골라요? 그럼 얘도 여기 골라져요. 그래서 얘도 또 5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도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게 선대칭이에요. 기함수는 무조건 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여기를 무조건 가야 돼. 기함수는. 우함수는 여기도 가운데도 선택권이 있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 F0도 고를 수가 있어. 이게 선대칭. 알겠죠? 이거의 차이만 좀 구별하시면 돼요. 이거 경우의 수, 확률에서는 요거의 차이 하나예요. 기함수, 우함수. 가운데 있는 애가 얘는 0으로 고정이고 얘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이거 5개 중에 그거 차이 하나예요. 알겠니? 한 문제 더 하자면 싫어하겠나? 3개 남겼는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능 대표 문제는 해설이 있으니까 해보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쭉 넘기다 보면 중간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시작되면서 여기가 있어요. 여기를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건데 사실 이게 문제를 여기도 있고 봐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도 있고 여기에 이 문제를 풀고 또
중간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대표 문제는 뭐 해설이 있으니까 안 푼다고 쳐도 뒤에 또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두 군데로 나누어서 문제가 기본 문제들이 해설 없는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쁠 수도 있어요. 설명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일일이 풀지는 않고 여기는 하나 걸러 하나씩 해가지고 풀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 목요일에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의 확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